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버드 소송이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보스턴은 부에 나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코카콜라와 펩시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한 편의 중요한 기사를 바탕으로 지금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를 가로지르는 찰스강 양쪽에 걸쳐 캠퍼스를 갖추고 있고 무려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 대학은 이 지역의 생명공학, 부동산, 그리고 서비스 산업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경제 엔진입니다. 그런 하버드가 지금 심각한 재정 압박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동시에 학교의 비과세 지위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하버드가 정부의 입학제도 개편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단지 학교의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에 부에 나선 즉 하강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 정책연구소의 에반 호로비츠 소장은 대학 관련 일자리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출이 줄면 지역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보스턴 지역의 생명공학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지금은 투자 감소와 해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케임브리지의 고급 주택시장은 매수자들의 거래 철회와 매물 보류가 늘면서 위축되고 있고 실험실 공간을 찾는 기업들의 수요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버드 의대 역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크림슨지는 학교 측의 예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과 인력을 줄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신경과학자 켈시 티소프스키는 미국 국립보건원, 즉 NIH의 연구 자금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 연구가 계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하버드 장문 강사이자 교수노조 교섭위원인 그레고리 키브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전하며 현재 약 3,200명의 비정년직 연구자들이 대부분 연방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리 보스턴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버드와 MIT 같은 학교들이 이 지역 생명공학 산업의 핵심지적 자산과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더나는 하버드 연구진의 mRNA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또 수백 개의 스타트업에 실험실 공간을 제공해온 비영리 기관 랩센트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주했던 스타트업의 60% 이상이 하버드나 MIT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겔메딕스는 하버드 안과 소속 과학자의 연구를 기반으로 2020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맥스 코틀러는 학술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케임브리지 내 공유 실험실을 임대해 운영 중이며 지역 업체들로부터 항체와 연구 재료를 구매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버드의 위기는 단지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 특히 바이오와 기술 창업 생태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지역 전체에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입학제도 개편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보스턴의 실험실부터 레스토랑, 그리고 주택시장과 병원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버드와 행정부의 대립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보스턴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하버드 대학교와 보스턴 지역 경제의 불안정한 현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집어드는 콜라 한 병,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무역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갈등이 지금 미국의 음료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 뒤바뀌고 있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새로운 관세 정책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일랜드에서 수입되는 탄산음료 원액, 즉 농축액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가 가장 크게 타격을 준 기업은 다름 아닌 펩시입니다. 펩시코는 이미 50년 전부터 아일랜드에서 농축액을 생산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 세율 덕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는 분명히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펩시와 마운틴듀 농축액은 아일랜드산이고 여기에 10%의 관세가 붙는다는 사실은 경쟁사인 코카콜라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코카콜라도 오랜 기간 아일랜드에서 일부 농축액을 생산해왔지만
미국 내에서는 주로 애틀랜타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등의 음료는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시장 점유율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펩시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었고, 지난해에는 마침내 닥터페퍼에게 2위 자리를 내주며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더해지자 펩시는 미국 내 콜라 시장에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셈입니다. 펩시코는 아일랜드 외에도 텍사스,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에서도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펩시나 마운틴듀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갈등은 단지 콜라 전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청바지 업계도 비슷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바이스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을 조달하고 있어 현재 1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경쟁사 랭글러는 멕시코 등 서반구 지역에서 40%의 제품을 생산하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활용해 관세에서 일부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치약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레스트 치약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만 콜게이트는 멕시코에서 일부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관세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펩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펩시의 독립 병입 업체들, 즉 펩시 제품을 현지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는 이들 대부분은 가족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로 인해 원액 수입 비용까지 올라간다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병입 업체들은 55갤런 드럼이나 탱크 트럭 단위로 농축액을 수급받는데 이 수입 비용이 상승할 경우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경쟁사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펩시코는 아일랜드 코크에 글로벌 원액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74년부터 2개의 원액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022년에는 무려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아일랜드 생산시설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정이 미국 내 판매에서는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닥터페퍼를 생산하는 큐릭 닥터페퍼 역시 아일랜드에 농축액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도 생산 중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수입량에 대해선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국가 간 무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 내부 산업 구조와 소비자 가격, 그리고 기업의 공급망 전략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콜라 전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연 펩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콜라 전쟁의 새로운 전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